저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기성세대들, 뭐 저희 부모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나 때는, 항상 흔히 말하는 나 때를 항상 시전한다 그러죠. 나 때는 하면서 나 더 때는 힘들 때도 맞아. 아이도 낳고 그랬다. 너희들은 뭐 왜 그러느냐. 이렇게 살기 좋은데, 약간 좀 그런 공감하지 못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너희들이 문제라는 식으로 항상 그런 게 반복되다 보니까 뭐 반발심이 당연히 생기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물론 그런 결정적인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일례로 제가 최근은 아니지만 예전에 택시를 타면서 택시 기사 분이랑 나눈 얘기가 있거든요. 보면은, 아, 위험해요. 위험합니다. 그거는 예, 아니, 택시에 제가 먼저 얘기를 하지 그거는 않았어요. 저는 그렇죠. 그래도 끝까지 네 한 번 하고 침묵으로 가야 아니, 되는 거. 그래서 이제, 갑자기 뭐 결혼은 했느냐, 뭐 이런 얘기가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다 갑자기 그쪽 나오는 거예요. 아, 아직 안 했다. 해가지고,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뭐 아이를, 뭐 결혼을 택, 빨리 해야지. 택시기사님, 자제분이 삼성 다니시지 않나요? 그런 얘기 꼭 하는데. 그까지 제가 아침이어서 내가 울어보지는 어, 못했지만, 그렇구나. 아니, 본인이 얘기하실 텐데. 그쵸. 우리 아들의 삼성 라인 나 먼저 얘기했겠죠. 예. 아니, 근데 그렇죠. 그래서 100%입니다. 결혼을 아직 안 했다고 하니까 왜 결혼을 안 하느냐 그랬더니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안 했어요. 이랬더니 제가 반발심을 가졌던 거는 그리고 뭐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야 된다. 거기까지 좋은데 아이를 음, 낳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이를 자라서 아이가 그래야지 빨리 결혼을 하고 해야지 나중에 아이가 저를 이제 쉽게 말해서 부양을 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의 노후를, 자신의 노후를 아이를 통해서 뭔가 보상받아야 된다. 이런 인식을 그대로 드러내시더라고요. 아이가 무슨 저의 무슨, 아이 낳는 이유가 저의 노후 보장 때문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기성세대들은 그런 거를 당연하다는 데 생각을 하는 거니까. 자신의 꿈을 자녀에게 아, 투영하는 사람이 많았죠. 예. 예, 예,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뭔가 자신의 노후를 차분하게,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물론 자식이 봉양을 할 수 있으면 좋죠. 하지만 그건 너무 당연하다는 식으로, 자식의 당연한 뭔가 의무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자식 농사네요. 그죠? 예, 네. 물론 예전엔 그런 게 가능했죠. 우리나라가 좀 뭐, 노인 복지나 이런 게 많이 부족했으니까, 옛날부터는 그런 식으로 노인 복지 문제, 노인 고령화 문제를 해결을 해왔으니까요. 가정 내에서. 근데 이제 그런 수준을 넘어버렸으니까, 이제 좀, 근데 아직도 그런 인식을 계속 드러내고, 그래서 아이를 낳아야 한다, 이런 기교로 가니까, 그럼 난 아이를 낳지 않겠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반발 심리가 오히려 생긴다는 거죠. 예,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문제가 많은 것 같은데, 다음 질문 두 개는 아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제 합쳐서 한번 음, 해보겠습니다. 이제 네. 계속 나온 두 분께서 말씀하시고 저도 말씀하시지만, 결국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돈이 결정적인 문제라는 지적도 있고, 근데 꼭 그것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반발 심리도 있겠지만, 결혼 자체에 대한 인식 변화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게 전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이제 아이를 낳지 않는 추세가 된 것 같은데,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뭐, 일단 먼저 그러면 정말 돈이 좀 재정적으로 문제가 좀 많이 해결이 되면 저출생이 오를까? 국가가 이렇게 재정을 지원해 준 것처럼, 코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을 훨씬 더 늘리면, 그러면 저출생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될까요? 코벨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확답을 딱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지금보단 예. 늘어날 것 같아요. 예. 아, 예, 지금보단 늘어날 것 같고요. 예. 뭐, 아까도 계속 누누이 말했지만, 돈의 환장에서가 아니라, 그쵸. 물질적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아이를 낳으면 그 모든 것이 아무래도 팍팍해지기 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행복도 중요하지만, 아이를 행복하게 잘 양육하기 위해서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 살아도 집 한 채 마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겠고 키우겠냐고요. 아이 하나에 들어간 돈이 뭐 10년 만에, 10년 전만 해도 뭐 1억이라 그러는데 지금은 뭐 더 들겠죠. 예. 뭐 1억을 어디다 비빕니까? 그리고 그렇죠. 아까 그 택시기사 얘기하니까 듣니까 생각난 건데 그런 분들한테 뭐 예전에는 뭐 우린 그렇게 해서 다 키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르신들 어, 젊을 때 은행 금리 몇 프로였습니까? 어, 예. 10 두 몇 프로, 예. 자릿수였죠. 두 어, 자릿수였잖아요. 어, 은행에 저금만 해놔도 이자로 그 재산을 불리는 게 가능했고 음. 충분히 그걸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집값이 지금만큼 미치지도 않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재테크가 필요 예, 없었군요. 내집 마련이 가능한 음, 시대였습니다.
지금 그게 가능합니까? 서울에 뭐 정말로 뭐 잠실이나 그런 데 아니더라도 뭐 5, 6억, 뭐 10억 가는 거는 예사잖아요, 집이. 예. 어제 전세도 없는 마당인데. 그런 상황에서 그 본인들은 그렇게 어쨌든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이 충분히 보여. 내가 좀만 더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면 집을 살 수 있었던 세대와 말씀드렸듯이 아무리 평생 일해도 내 명의 집을 갖기도 어려운 이런 시대에 그걸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그렇게 또 본인들이 도와줘야죠, 또. 그쵸. 예. 그러면 근데 그 그쵸. 아이들이, 근데 안 자녀들이 도와주잖아요. 아까 결혼하기 원하면. 근데 코벨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식들은 중요한데 뭐 다른 자식들은 육아휴직 쓰는 거 반대하고 이렇게 안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렇죠. 아까도 네. 얘기했지만은 기업에 무조건 충성하지 않는 것도 기업의 연봉만으로 먹고 살 수 없으니까 걔 퇴사해서 뭐 유튜버도 하고 주식도 하고 뭐 비트코인도 하고 그러니까 모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정말로 일하기 싫어서 게을러서 정말로 뭐 인성이 뭐 개차반이라서 그런 식으로 음, 쉽게 쉽게 가는 일을 것만 선호하기 때문에 음, 그런 일을 모색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평생 월급을 받는 직장인으로서의 그런 집을 사는 것, 그리고 뭐 자녀를 키우는 거에 대한 전망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런 걸 추구하는 거 찾아 헤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를 뭐 전혀 이해하겠다는 생각도 없이, 나 때는 이렇게 키우는데 왜 니들은 못하니라고, 뭐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거는 문제 해결할 의지도 없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근본적인,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도 없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네, 그, 뭐 마찬가지예요. 뭐 그렇게 이 기성세대와 현재 그 소위 MZ 세대들에게 같은 프레임을 그 넣는다는 것은 맞지 않고요. 생각과 행복의 기준과 뭐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돈이 결정적인 문제도 맞고, 그리고 사회적인 시스템이 아직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같은 얘기이기 때문에 조금 덧붙이고 싶은 게, 이 우리나라 계속 발전을 했는데 왜 그렇잖아요.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발전을 했는데 아이 키우는 거는 왜 그런 인식이나 그런 것들이 발전이 안 했나 생각해 보면은, 이 문득 들은 생각이에요. 뭐 그냥 문득 들은 생각인데, 우리나라의 발전의 근간 중 이 어떤 큰 축의 하나가 어떤 기업들이 노동력이나 인건비를 굉장히 후려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에 기인하지 않았는가 또 생각해요. 그래서 근데 그걸로 후려치기엔 근로자들이 많이 좀 현명해지고 인권도 중요해져서 그들이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 임금으로 생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을 했을 때 직면을 하게 된 거죠. 그런 음, 것들이.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습니다. 어, 음, 이 종합을 하면 뭐 돈은 중요하지만 핵심적인 거는 뭐 기성세대나 아니면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그게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뭐 저출생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아,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 그쵸. 반발 심리나 이런 것들도 우리 아빠, 엄마, 아빠 봤을 때 이렇게 가정을 지내고 이러는 게 너무 행복해 보여.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나도 저렇게 우리 가정처럼 행복한 가정을 꾸려보고 싶어. 맞습니다. 예.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음,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를 키는데 불안한데, 자신감이 없는데 라는 생각이 안 들게 하려면 자연스럽게 그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게 형성이 안 되는 거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씩 제거하는데 힘을 더 써야죠. 이 잠깐 그쵸. 미봉책으로 돈을 뿌리듯이 이런 거 나중에 다 메꿔야 되는 돈이잖아요. 반드시 해야 그쵸. 될 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이 어허. 기성세들은 노력해야 될 것이고, 사회적으로 많이 그 부분에서 여러 부분에서 협조가 필요하고, 기업들의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물론 이게 저출생 문제의 한 전반적인, 뭐 핵심적인 뭐 근간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여러 원인 중에 하나인 거잖아요. 돈 문제는 같은 것도 그렇고 사회 인식 그것도 있지만 특히 좀 얘기를 확장해 보면 결국에 근데 좀 돈이 좀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좀 풍요로운 사람들이 뭐 어느 정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도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나는 우리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 거야. 그냥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거는 주로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고, 뭐, 그랬잖아요. 한 정치인이 뭐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프로그램 때문이나, 네, 뭐, 고딩 엄빠 이런 것 때문에 안 좋은 인식을 줘서, 아이를 낳을 수 그렇지. 있는 여건이 되는 안 난다. 이런 식으로 좀, 예, 전혀 공감할 수 없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그쵸. 불구하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는 아이는 필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인식도 많이 퍼져 있잖아요. 이제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그렇죠. 예, 코벨님하고 저가 다른 점이 그건데, 저는 결혼을 해도 아이를 안 낳을 수 있다는 주의. 아까 코벨님은 결혼을 하면 만약에 아이를 낳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이제 그런 차이가 있는 건데, 그럼 이런 어떠한 인식 변화도, 이런 아이가 선택이다라는 인식 변화도 어느 정도 저출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 파라님은 뭐 이거에 대해서, 예, 어떻게 작용했는지. 그것도 뭐 중요한 거죠. 저는 일단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도 당연히 자유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전 자유라고 생각해요. 뭐, 비혼주의, 그리고 딩크족,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을 이제 딩크족이라고 하던데, 그들의 자유이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손가락질 받아야 돼.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럼 그게 선택된, 강제된 걸 수 있잖아요. 근데 낳고 네, 싶은데, 환경 때문에 못 낳는 건 잘못된 거기 때문에 그건 개선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그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행복에 직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고 뭐 옛날부터 우리 그런 말이 있었죠. 뭐 무자식이 상팔자다. 그렇죠. 아, 그래서 그쵸. 뭐 나는 그래서 무자식이 좋아. 그래서 살 거야. 그래서 그게 행복할 것 같아라고 하면 그게 본인이 선택하면 당연히 그거를 또 존중받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요새 보면은 무자식이 상팔자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뭐 이제 오은영 그 금쪽이 이런 거 네, 그쵸. 보면서 그리고 뭐 그거 보면 진짜, 예, 좀, 그렇죠. 고등어법 보면 역시 틀린 말 없어. 무자식이 상팔자. 그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그런 생각 들고 근데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아이를 이제 어떻게 키울까 이제 훈육하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하던데 그런 인식이나 그런 것들 생각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존중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이쪽이 존중받으면 다른 쪽도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니까 아이를 낳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위해서 맞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아, 음, 코벨님은, 예, 예. 저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거하고 분리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음, 돈 문제가 돈 문제만이 아니었듯이 우리가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없고 부모 세대의 삶이 행복해 보이지 않았다는 게 큰 이유였기 때문이잖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고 그냥 우리 부부끼리 행복하게 살 거야라는 것도 결국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인식 변화는 아까 말했던 거하고 뭐 크게 뭐 다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언급을 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국가를 위해서 너희들은 애를 낳아야 돼. 이런 거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목소리죠. 그렇죠. 하지만 물론 국가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필요하죠.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근데 그거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개개인의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행복하기 위해서잖아요. 맞죠. 근데 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가는 되게 중요한 존재죠.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그만큼 중요하니까 국가의 유지를 위해서 발전을 위해서 너희들이 애를 낳아야 된다는 논리는요. 주객이 전도된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굳이 뭐 이 출생에 관련된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국가 이데올로기에 관련된 문제이기도 한데 어른들이 특히 사고방식이 그러한데 국가는 물론 소중하죠. 국가가 없었을 때 우리가 어떤 서러움을 겪었던 역사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국가는 무형의 존재일 뿐 그냥 국민을 위해 만들어진 인위적인 존재일 뿐이잖아요. 근데 국가가 개인보다 우선시돼서 거기에 대한 어떤 국가에 대한 희생을 강요하고 개인에게 강요하고 그러는 가치관이 아직도 그분들이 그때 남아 있는데 물론 국가는 중요한 존재지만 개인의 삶을 그렇게 억압해가면서 행복을 포기해가면서까지 그렇게 함부로 말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맞죠. 출발을 그렇죠. 그렇게 출발하면 안 되는 거죠. 국가를 위해서 아이를 그쵸. 낳아야 된다라고 출발하면 그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출발선상이 잘못된 거죠. 이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국가를 위한 건 맞잖아. 국가를 위해지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인구를 늘리고 경제적으로도 좀 당연히 뭔가 국가에 이바지하는 건 맞는데 그런 결론을 가지고 그거를 강요하는 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죠. 근- 그러니까 그 행복 추구를 하다 보면은
저는 그렇게 얘기한 거죠. 아까 저 자연스럽게란 말을 했는데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행복 추구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러운 수순에 있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랑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이어졌고 나 그래서 결혼도 하고 싶네. 결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또 아이도 갖고 싶어졌어. 이렇게 행복 추구를 하다가 자연스럽게 아이를 갖게 되고 출산율이 높아지는 그래서 자연스럽게 국가의 어떤 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에 이제 어떤 포커스를, 그리고 프레임을 씌워야지. 아까 말했던 좀 음,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출발하면은 결국은 나중에 뭐 반발심도 생기는 거고, 나중에 또 그 다른 문제들이 결국에는 또 어떤 출현하게 되고 도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 뭐 저한테 당연히 그런 말을 할 일은 없지만 들으면 불편한 것 중에 하나가 좀 예를 들어서 다둥이네라고 그러죠. 뭐 자식이 네. 자녀가 두 명, 세 명 이런 걸 보고 뭐 애국자네 막 이런 얘기 하면 저는 아, 불편하더라고요. 예. 그래요? 저는 예. 그렇게까지 생각한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예. 그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음. 뭐 기분이 나쁜 정도는 아니지만 그냥 불편하더라고요. 아니 그래요? 자녀를 어떻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뭐 행복해지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고 두 명, 세 명을 낳았을 텐데 그걸 바로 애국심으로 연결되는 거는 저는 뭐 애국자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그 근저에는 아, 예 국가를 단어의, 위해서 아이를 낳았구나 아, 막 아, 아, 대단하네. 아. 물론 무슨 뜻인지 우스갯소리로 알겠습니다. 그런 말 할 수도 있죠. 아, 근데 이제 아, 그런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는 왜 자녀를 낳는 게 애국과 연결이 되는 거냐. 이게 무슨 전체주의 국가 이런 것도 아니고. 뭔가, 그러니까 단어의 의미에 조금 집중한 거죠. 그 예, 사람이 예. 나라를 좋아하든 안 했든 애를 낳았을 수 있다. 그죠? 예, 그쵸. 그죠? 나는, 나라를 안 좋아하는데 애를 많이 낳았는데 애국자가 된 거일 수 있다. 그쵸. 이렇게 된 예, 거잖아요. 국가에 대해서 이바지를 해야겠어. 그래서 난 넷째를 낳아야겠어. 이런 게 아, 아니었을 거 그런 아니에요. 게 근데 아닌데 이제, 애국자다. 예, 그걸 아, 보고, 애국자야. 막 이런 거 보면, 좀 아, 반발심이 확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 난 난 애국하지 않겠어.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죠. 그런데, 저는 그거 말에 이해는 됩니다. 그렇죠. 뭐, 나라를 싫어했는데 애를 많이 낳아서 애국자가 됐다. 뭐, 이렇게 해서 애국자란 타이틀은 그 사람한테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말에 뭐, 고개를 끄덕일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그렇지만 아이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저는 그래도 다둥이라 그러죠. 그 가족이 국가 도움에 일조를 했다. 현재 상황에서. 애는 동의를 합니다. 저는. 그쵸. 이제 예, 그거는 정말 객관적인 걸로는 예, 이제, 예. 예, 이바지를 한 거죠. 이제 그걸 근데 뭔가, 음. 예. 그 이바지했다. 이 택시, 말은, 이 예, 말은 맞는 말이라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근데 택시기사 음. 아저씨처럼 뭔가, 대단하다. 그 애국자네. 막 이런 식으로 좀, 뭐 어떻게 말해. 좀, 예. 아무튼 막 이렇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예. 불편하다. 저는 좀 물론 이렇게 있어요. 그들은 뭐 정말로 그런 의미보다는 그렇죠. 농담으로 말하는 게 크다고 그쵸. 생각하는데, 그럴 수도 예. 있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딩크족이 그럼 난 애국자 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좀 음. 억울할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요. 그쵸. 예. 나라가 일제강점기 같은 시기에 누가 애국할지 누가 합니까? 그죠? 나는 그렇죠. 싱글이지만 온몸 바쳐서 투사가 될 사람은 또 따로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쵸. 그거는 자녀하고 관계 없는 거니까요. 음. 그죠? 예. 그렇게 느낄 수도 어떤 있다고 뜻인지 생각합니다. 예. 어떤 네.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네.